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살고 있고요. 부산을 사랑하는 부산 처자입니다. 오늘은 영도를 가는 길인데 가기 전에 영도 다리 아래 친수 공간인 유라리 광장과 자갈치 시장을 지나서 부산항의 풍경도 살짝 보여드리고요. 부산대교로 해서 영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산시 중구 중앙동이고요. 정면에는 부산 연안부두 바다가 있고 여기는 연안부두 삼거리 교차로입니다. 여기서 좌회전하면 부두길로 해서 번영로 도시고속도로로 갈 수가 있고요. 저처럼 우회전해서 직진하면 부산대교를 타게 되고 영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리 오른쪽 옆길로 해서 자갈치 시장 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왼쪽에는 부산 항만공사 본사 건물이 있고요. 건물의 왼쪽에 부산 본부세관 사이에 그 바다에는 배들이 정박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공원이 있는데요. 수미르 공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자주 지나치셔도 아마 이름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부산대교 옆길로 해서 이렇게 오면 지금 오른쪽에는 롯데몰,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있고요. 거기 바로 옆에는 공사 중인 현장이 있는데 롯데타운타워 현장입니다. 완공은 2025년이 예정인 곳인데요. 서울의 잠실에 있는 123층의 롯데월드 타워와 함께 부산의 마천루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곳입니다. 완공이 되면은 107층에 부산에서는 해운대 LCT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용도 변경 등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왼쪽으로 부산항의 풍경은 한 바퀴 돌아서 와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는 영도대교, 영도다리가 있고요. 거기 아래를 지나면 왼쪽으로는 유라리 광장 공원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원래 여기가 점바치, 점쟁이 골목이 있었던 곳입니다. 원래 여기 오른쪽에 있던 점바치 골목은 피난민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었는데요. 47년 만에 영도다리가 도계교로 재개통이 되면서 관광명소로 새로운 변화를 했지만 원래 오랫동안 여기서 터를 잡고 있던 점바치 할머니들과 그 노후된 건물들은 정비사업으로 다 철거가 되고 떠밀려 나가게 됐습니다. 원래 점바치 거리 재현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무산이 됐고요. 지금은 가건물에 점집 3개를 그냥 이렇게 만드는 데서 그치게 됐습니다. 여기는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사이의 친수 공간이고요. 부산 중구에서 서민 영도로 건너는 다리는 이 영도다리와 부산대교 두 개가 있습니다. 영도다리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리 상판을 들어올리는 붉은 철제의 빔이 보이는데요. 원래는 매일 오후 2시에 도계식을 했었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지 중입니다. 영도다리는 부산시의 기념물이기도 하고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곳이기도 합니다. 전쟁 중에 살기 위해서 남쪽의 임시 수도였던 부산으로 몰려왔던 수많은 피난민들, 그 사람들에게 만남의 장소이자 희망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영도다리는 47년 동안 도계 기능을 하지 않다가 2013년에 다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도계교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유라리 광장입니다. 영도다리 아래 친수 공간인데요. 여기는 부산의 대표 관광 명소인 자갈치 시장 옆에 오른쪽으로 해변가를 따라서 만들어진 아담한 광장입니다. 광장의 중앙에는 조형물이 있는데요. 6.25 당시 피난민들의 모습입니다. 엄마는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아이 손을 잡고 있는데요. 전쟁통에 부산 영도다리에서 만나자는 그냥 막연한 약속만 하고는 무작정 부산으로 피난을 왔을 그런 피난민들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영도대교, 영도다리는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 건설이 된 다리입니다. 국내 최초의 연육교이자 도계교이고 또 그때 동양 최초이기도 했고요. 현재도 한국에서는 유일한 도계교입니다. 일제가 침략을 위한 보급과 수송로의 목적으로 건설을 한 것인데요. 당시에는 하루 7차례 아래로 선박이 지날 수 있게 다리를 올리는 그 도계를 했었는데 당시 부산 최고의 명물이고 전국적으로도 이름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상징적인 건축물이기도 한 곳입니다. 저기 앞에 자갈치 시장 앞까지 쭉 유라리 광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2015년 11월에 부산 중구청의 자갈치 연안 정비 사업으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유라리라는 이름은
유럽과 아시아를 뜻하는 유라와 마을리자가 더해진 합성어입니다. 전국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유라리 광장 맞은편에 보면 흰 건물에 B라고 적힌 건물이 눈에 띄는데요. 이 건물은 1958년에 세워진 옛날 수협 건어물 위판장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외관은 그대로 두고 안에 내부만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 복합 공간과 카페로 쓰이고 있는 곳인데요. 1층은 아기자기한 소품을 파는 편집샵이 있고요. 2층은 셀로스터스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작년 말에 오픈한 곳인데요. 이 일대에서는 가장 지금 핫한 카페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증샷 찍으러 많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 복합 문화 공간인 B4291의 이름의 뜻은 B는 부산의 B이고요. 4291은 여기 건축 연도를 단기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건물 뒤편에는 남포동 건어물 도매 시장이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건어물 도매 시장인데요. 여기는 그 영화 친구에서 주인공들이 교복 입고 뛰어가던 그 시장 골목입니다. 여기 시장은 산지에서 온 물품들이 경매를 통해서 바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곳이고요. 여기 시장의 지붕들을 자세히 보시면 아직까지도 곳곳에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그 건물들이 수십 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아까 유라리 광장이 있던 이어진 그 길이고요. B4291이나 유라리 광장에 오신다면 주차는 지금 왼쪽에 자갈치 시장 노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갈치 시장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수산시장입니다. 여기는 부산 남항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산시장이 형성이 된 곳인데요. 1945년 광복이 된 후에 형성이 된 시장이고요. 당시에는 남포동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광복이 된 후에 일본에서 귀환한 동포들이 좌판을 깔고 장사를 시작을 하다가 6.25 전쟁 때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 전선에 뛰어든 피난민들까지 가세를 하게 된 시장입니다. 자갈치라는 이름은 여기 인근 산에서 내려온 돌과 자갈이 오랜 세월 동안 깎이면서 여기에 주먹만한 옥돌 자갈들이 많아서 자갈치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매립이 되면서 그 자갈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는 현대화된 자갈치 시장이 있는데요. 건물은 갈매기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 딱 들어서면 해산물들이 가득가득한 그 수조들이 있는 가게들이 있고요. 2층에 올라가면 그 초장집 시스템으로 1층에서 산 해산물들을 먹을 수 있는 오픈된 횟집들이 빼곡하게 입점을 해 있고 3층은 노래방과 사무실이 있고 5, 6층은 시푸드 레스토랑과 웨딩홀 그리고 7층은 전망대와 게스트하우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가건물들이었던 여기 자갈치 시장은 1985년에 전기 누전으로 대형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시장 전체가 전소가 되고 다 타버리고 다음 해 86년에 신축 건물을 짓고 보수하고 개선이 됐는데 2006년에 자갈치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기 자갈치 시장에 구경 오시면 아쿠아리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신기한 어종들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 종류의 상어도 있고요. 대왕문어나 대왕오징어, 거대한 개복치 등 그런 수산물에 관한 한 없는 게 없는 곳이 여기입니다. 앞에는 자갈치 재래시장이 있는데요. 차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저기는 자갈치 아지매들이 바닥에 빨간 대야나 소쿠리에 수산물을 담아서 파는 곳입니다. 자갈치 시장에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해산물이 살아있으면 10,000원, 죽으면 5,000원, 소금 바르면 1,000원, 밤에는 거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는 신선함이 최고라는 말입니다. 앞에 자갈치 재래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꼼장어 집들이 줄지어 있는 꼼장어 골목이 있고요. 또 생선구이 집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꼼장어는 원래 먹장어가 표준어입니다. 꼼지락거린다고 곰장어 또는 꼼장어로 불리게 된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부산에는 꼼장어 골목이 많습니다. 부전역에도 있고요. 기장도 유명하고 온천장, 동네, 해운대 등에도 꼼장어 골목이 있는데요. 꼼장어는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작은 교차로에서 양쪽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면 양곱창 집들이 많은데요. 양곱창 골목인 곳입니다. 그래서 자갈치는
회나 해산물만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연탄불에 구워지는 그 쫄깃하고 고소한 꼼장어나 양곱창 둘 다 소주 안주로는 최고입니다. 지금 여기 딱 바로 앞에 길은 들어오는 일방이라서 직진도 안 되고요. 우회전도 안 됩니다. 좌회전해서 다시 우회전을 해야 이렇게 큰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시 중구인데요. 그야말로 전통시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갈치 시장, 아까 신동아 시장, 국제시장, 건어물 도매시장, 부평 깡통시장 등 그런 크고 작은 시장들이 20개 가까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상권이 발달한 곳인데 반해서 또 남부민동이나 아미동 등 그런 고지대 삼복도로에는 취약계층이나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지나고 있는 여기 일대는 일제강점기 때 다 매립이 된 곳입니다. 부산역 부지 일부와 국제여객 부두가 있는 곳, 그리고 옆에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있는 곳, 여기 일대 전부 다 8,700평 가량의 해안이 매립이 된 곳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 광복점 자리는 1936년부터 1998년까지 부산시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MBC 부산문화방송도 중앙동에 있었습니다. 그 부산시청 건물은 일제강점기 때 백화점 건물로 쓰이다가 부산시청이 됐었는데요. 식민지의 잔재라는 이유로 철거가 되고 연제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기 중구와 동구는 부산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유턴해서 부산항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배는 군산대학교 새 실습선인 새해림호이고요. 그 뒤로 멀리 부산항대교와 영도가 보입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 비스듬히 맞은편에는 부산항 연안여객 터미널이 있고요. 바다 따라서 옆으로 가면 북항 재개발 구역이고 또 그 옆으로 가면 새로 지어진 국제여객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옆으로 바다 따라서 가다 보면 엄청난 규모의 자성대부두 허치스포트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면 부산항은 둥근 모양인데요. 영도와 그 해양대가 있는 조도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지형입니다. 앞에 영도로 넘어가는 부산대교가 보이는데요. 부산항은 남항과 북항으로 나뉘는데 부산대교를 기준으로 자갈치와 송도가 있는 쪽은 남항이라고 하고요. 반대편 국제여객 터미널이 있는 쪽은 북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어진 다리 이름도 남항대교와 북항대교 또는 부산항대교가 되었습니다. 부산 북항은 일반 해운을 취급하는 컨테이너 부두이고요. 남항은 물고기를 취급하는 어항입니다. 그래서 북항은 주로 무역선과 여객선이 드나들고요. 남항은 어선이 다니는 항구입니다. 남항은 1975년에 부산항에서 따로 분리가 되었고요. 한국 제1의 어항이기도 합니다. 도심 속에 살다 보니까 잊고 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항구 도시 부산답습니다. 왼쪽 위로는 부산대교인데요. 이 다리를 타고 영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선으로 가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부산시 중구 중앙동입니다. 이름 그대로 부산의 옛 중앙,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지구라서 아파트 단지나 학교 등의 그런 교육시설은 없는 동이고요. 중앙동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의 중심답게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기관들과 신문사, 방송사 등의 그런 본부가 이곳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하나 둘씩 이전을 해서 나가고 지금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동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부산세관과 연안여객 부두가 있고 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그런 상업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고요. 또 유명한 40계단이 여기 중앙동에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부산항만공사 옆에는 수미르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나다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데요. 수미르는 한자어로 물숫자에 용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미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용이 논이는 물가의 공원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1998년에 문을 연 공원인데 오래됐죠. 연안여객터미널 부진에 있던 북쪽 야적장을 공원으로 개조한 곳이라고 합니다.
아까 영상 시작할 때도 이 길을 지났습니다. 여기서 직진하면 부산대교입니다. 부산대교는 영도대교와 100m가량 떨어져 있고요. 평행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도와 부산의 내륙을 연결하는 다리이고요. 이 다리는 순수 우리 기술과 자재, 철강제로 완공을 한 국내 최초의 3경간 연속 아치교입니다. 경간이란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1981년에 완공된 다리이고요. 영도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산업도로이기도 합니다. 영도대교보다 46m가 더 길고 너비도 2m가 더 넓고요. 하중도 영도대교는 25톤인데 부산대교는 54톤으로 컨테이너 트럭이 무난히 지날 수 있도록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상 현재는 32톤 이상은 통행 금지로 조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산대교는 다 와서 꺾이는 급커브 구간이 있어서 과속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한 속도는 60km입니다. 여기는 다리가 끝나서 이제부터는 50km입니다. 여기는 부산시 영도구 복내동입니다. 저는 지금 태종대를 가는 길인데요. 영도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영도대교로 들어와서 오른쪽 길로 갔었는데요. 이번에는 부산대교로 해서 왼쪽 길로 가보겠습니다. 영도는 섬으로 둥글고 길게 생겼는데요. 끄트머리에 태종대가 있어서 어디로 가셔도 길은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오시거나 관광하러 오셨다면 전령해안 산책로와 흰여울 문화마을이 있는 바다 경치를 보면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코스인 최고 코스입니다. 전령로로 해서 가시기를 권합니다. 엄지척입니다. 제 예전 영상에도 있습니다. 지금 위로는 영도 고가교가 지나고 있는데요. 2014년에 개통한 부산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이어주는 영도 시내를 관통하는 고가교입니다. 보아하니 길을 잘못 들은 차가 급하게 끼어들어서 저러는 것 같습니다. 좀 봐주시지. 저러면 싸움만 납니다. 여기는 영도구 복내동인데요. 복내동이란 이름은 복내산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영도는 중앙에 큰 산인 복내산이 있습니다. 신선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산 이름을 복내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그 복내산에 주맥이 닿는 곳이라고 해서 해방 후에 복내동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예전 제 영상에서 못 보여드렸던 경치가 정말 절경인 태종대 등대와 또 영도 맛집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